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쭈삣합니다. 왜 쭈삣하냐면은 나는 자연계인데 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사실 정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과학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입니다. 이제 논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도 하고 뭐 아무거나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접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뭐 저도 전문가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나은, 아니야, 나은 것 같진 않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유대영 선생님 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유대영이고요. 면접에 이제 유망주로서 이석 선생님과 함께 이제 면접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같이 열어나가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를 해보려는 거냐면은 우리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새 이제 입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어요. 뭐 단계별 전형도 있고 일괄합산 전형도 있지만, 특히 이제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1단계를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 시험에서 이제 뭐 면접이 이제 제일 짱이죠. 그냥 당락이 이제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면접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면접이 있습니다. 일반 면접은 이제 보통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죠. 그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거지만,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 문제풀이 면접입니다. 문제풀이 면접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시문이 주어지고 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동일한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층 면접에 대해서 의외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뭐 물리를 잘해야 된다, 화학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면접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익혀가려는 것. 그래서 이 시리즈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뭐 이 면접 문제를 갖다 뭐 강의식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체험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면접이라 그러면은 그냥 말로 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논술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질문이 좀 닫혀 있다라는 느낌, 어떤 답을 특정한 좀 답을 요구한다고 보면은 이제 고려대는 심층 면접이지만은 어떤 열려 있는, 그렇다고 해서 답의 기준이 없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제 뭐 제시문에 기반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뭐 저기 클로즈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거 좀 얘기하셔야겠네. 그 서울대, 연대, 고대의 어떤 면접의 그 특징,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지? 그 면접이 모집 단위별로 다르잖아, 그죠? 그렇죠. 모집 단위별로 다르지만 뭐 문제가 모집 단위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별로 해서 뭐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공대는 수학.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농대는 뭐였더라? 농대는 선택인 선택. 물화생 중에 선택이든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2개씩 보는 전공도 있고, 뭐 하나만 보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고. 연세대는 언제야? 연세대 면접은 뭐라 그래야 되냐? 그 학생부 종합 쪽 면접하고 특기자 전형 면접이 좀 다르죠, 그죠? 좀 더 이제 문제풀이적인 성격이 강한 쪽은 특기자, 그죠? 그 다음에 고려대가 이제 아주 특징적이죠, 이 부분이, 그죠? 네,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대랑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전형별로 이제 물론 면접 문제들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다 비슷하게 가는, 그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제 다루려는 문제는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 문제. 2017학년도에 그 융합인재 전형이라는 데 출제됐던 면접 문제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교재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논제와 제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논제와 제시문. 제시문이 있다는 게 이게 커요, 제 생각에. 제시문이 있다. 뭐를 보려는 걸까요? 제시문이 있다는 건 어떤 방향성을 의도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제시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배경 지식과 경험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저도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선생님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닫혀 있는 그렇죠. 구조라고 볼 그런 수 구조가 있죠.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제시문이 있으니까 제시문을 잘 읽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시문 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오늘 다루려는 문제가 좀 상당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어떤 논제를 좀 잠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PPT로 띄워놨는데. 가나다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단어 혹은 개념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라마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단어 혹은 개념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오케이. 자, 이걸 봤으니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공통된 단어를 그러니까 예.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읽고 하라 그랬으니까 제시문 봐야지, 그지? 예, 그쵸. 자, 제시문 한번 봅시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제시문.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소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음악, 비디오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집에 도착하면 컴퓨터나 TV를 이용하여 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과학제 신문도 아니고 그냥 어디 신문기사 하나 갖고 온 거네. 그죠? 낮에 신문 볼까요? 좀 반가워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낮에 신문 보시면 왜 반가워요? DNA, DNA가 나오니까. 생물. 자, 읽어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며 DNA와 RNA의 유전 암호 체계를 이용해서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하는 형질 발현 과정을 갖는다. 생물체는 모두 DNA를 매개로 조상과 연결되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든 생물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생식과 유전을 통해 부모의 DNA가 자손에게 전달됨으로써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 정도만 읽어도 일단 좀 필이 하나 오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가나다의 어떤 공통 단어나 공통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나까지 봐도 좀 공통적인 게 뭐 필 오시는 거 뭐 있어요? 일단은 가볍게 똑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이어져 있다. 네, 이어져 여기서 있다. 시작을 해야 그런 되겠죠. 거 네. 같죠. 그 다음에 다제시문 볼게요. 어우, 반갑네요. 수학이 나왔습니다. 그죠? 모든 행성이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이 행성운동에 관한 케플러 1법칙이다. 수학이 아니었네. 물렸네. 화성의 공전 주기를 P라 할 때 화성의 공전 궤도상 위치는 매개 변수. 수학 다시 나왔다. 매개 변수 T의 함수인 A 코사인 T, B 사인 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필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필로 왔어요. 가나다의 공통. 뭘까요? 이어져 있다라는 거가 사실 다에는 없는데 예. 중요한 키워드가 근데 가나에도 하나 나왔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 변수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나에도 매개에 관련된 게 있었죠. 나제시문에서 네 번째 줄에 생물체는 모두 DNA를 매개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가에서, 그러니까 일단 제 필링은 어느 쪽에 돼 있냐면 나, 다에 매개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매개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그죠? 가에서는 뭐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버스, 지하철. 버스, 지하철하고 뭐가 이어진 거죠? 집이 이어진 거죠? 뭐를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그죠? 이런 게 되네. 일단 매개물을 통한 어떤 이어짐 이런 게 지금 일단 필링으로 왔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볼 때는 이제 가나다 요거 하나만 이제 보면서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다른 제시문들도 보면서 의미 요소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3번, 4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문 1과 질문 2에서 답변한 개념이나 단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라하고 마도 좀 보겠습니다. 자, 라 읽어볼까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아래 같은 표를 이용해서 구간별로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한다. 구간별로 다른.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의 경우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60.7원, 다음은 125.9원, 그 다음은 187.9원. 이건 뭐지? 100kWh씩 잘라가지고 이제 보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60, 125, 187 대략 비례적인 관계가 일단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가나다와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비례라는 키워드로 가기는 좀 그런가? 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표 한번 볼게요. 표는 드러나 있는 게 이제 처음 100kW, 다음 100kW, 다음 100kW. 아, 제시문에 언급된 거 부분 외에도 또 있네, 그지? 그 다음 100kW, 또 그 다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비례 관계가 무너지네요, 그죠? 처음부터 비례 관계가. 뭐를 말하는 걸까? 한번 볼까요?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은 특정하게 정해진 궤도만 돌 수 있다. 갑자기 반가워지네. 이와 같이 어떤 물리량이 띄엄띄엄 뭔가 필요 오지 않으세요? 띄엄띄엄한 값을 가질 때 이를 양자화되어 있다고 한다. 안쪽 궤도일수록 에너지 상태가 낮아 안정적이고 바깥쪽 궤도일수록 에너지 상태가 높아 불안정하므로 전자들은 에너지 상태가 낮은 궤도에서 돌려는 경향이 있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원자의 전자들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저 내용이네요. 그냥 그 전자의 그 에너지 준위 관련된 거네. 그지? 그 전자라는 게 그 정해져 있는 그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물리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오고 다 예. 그 얘기네. 지금 그 얘기인데 양자화됐다. 나 지금 라마에서 뭔가 필링이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죠? 불연속이나 그렇죠. 불연속. 그렇다면은 가나다의 공통을 뭐로 잡으면 될까? 연속이라는 키워드로 잡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잡으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는 건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 가나다 쪽에서는 이어진다라는 거고 라마에서는 이제 띄엄띄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어지는 것과 띄엄띄엄. 이어진다.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수학에서는 그게 어떤 개념? 띄엄띄엄이 수학에서는 이산이라 그러던가? 예, 이산이라고도 하고 뭐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불연속이라고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이제 연속이고, 그렇죠? 연속. 그런 거예요. 뭐 그 얘기네. 그러면은 질문 1의 이유는 질문 1은 가나다 공통이니까 그건 연속으로 잡으면 되고 질문 2는 불연속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으로 다뤄봤는데 현장에서 다뤄봤는데 이유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다의 공통은 연속입니다. 이유는 가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대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집에 도착한 컴퓨터나 TV를 이용하여 이어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에서는 DNA를 매개로 이제 뭐 부모의 DNA가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다. 다에서는 매개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다 뭐냐면 그냥 제시문 옮겨 붙이기거든요. 그죠? 맞죠? 뭐 그래도 답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잖아. 시험이란 게 어떻게 돼요? 나보다 센 놈 나오면 내가 떨어지잖아. 그쵸. 반대로 나보다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는 이게 굉장히 평이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느낌이 다 평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테스트 해보면 그냥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냥 제시문 옮겨붙이기예요. 근데 이 대학에서 그렇게 출제했을까? 그런 의도로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숨겨놓은 어떤 뭔가 있겠죠? 또 그죠? 다른 무언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100이면 100 그냥 제시문 그 문구들 옮겨붙이기 해놨는데 그럼 뭐 다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 들으냐면은 진짜 제시문에 답 있다. 그지? 제시문 그대로 읽어주시면은 답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아까 언급하신 거에서 답이 사실 나왔죠.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네. 이해를 할 텐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연속한 게 아니라는 거 예. 또 이거 눈치를 어떻게 채야 되고. 연속했는데? 이제 매개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매개. 그러니까 제시문 옮겨 붙여도 매개란 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랑 그것을 재구성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가질 수 재구성 있고.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가나다는 이제 공통되게 그 사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예. 어떤 대상을 매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이 연결 속에서 연속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키워드로 뭔가 한번 딱 강렬하게 뭔가를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스타트를 해볼까요? 뭐 있어요? 이제 시간과 예. 공간이라는 그렇죠. 개념. 네. 지금 뭐냐면은 제 출발점을 다 해서 저는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화성의 공전 궤도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 매개 변수 t가 이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개 변수 t가 적용이 된 그 함수, 그러니까 a 코사인 t, b 사인 t인데 a 코사인 t가 저게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b 사인 t가 이제 y 좌표가 되는데 그 x 좌표나 y 좌표는 이건 시간은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위치에 해당이 되니까 공간. 그러니까 다해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 매개 변수가 돼서 위치를 이어준다. 위치의 연속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괜찮은 거죠? 네. 그래 놓으니까 나가 보여요. 뭐냐면은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집.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해서 시간을 통해서 위치가 이어진다. 위치를 우리가 시간에 대립된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대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시간과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 뭐가 있을까요? 시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공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다는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이어지는 거고, 그럼 가는 뭘까요? 버스, 지하철, 집. 이건 뭘까요? 이제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집까지 이어주는 그게 이제 과학 기술이 이어주고 있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말을 좀 바꿔야지, 추상적으로. 공간이라 하면 좋겠네요. 그죠? 과학 기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매개가 되어 공간의 이어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이 공간을 연결해 준다, 공간의 연속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그 어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어떤 거냐면 생물체는 모두 DNA를 매개로 여기 조상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상과 과거. 이거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이죠. 그러면은 DNA라는 어떤 물질이 뭐를 해주는 거냐면은 그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시간을 연결해주는, 시간의 연속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느낌이 처음에 한 거랑 확 달라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사실 정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이런 통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진짜 테스트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냥 제시문 옮겨붙이기 한다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언어들을 갖다가 좀 이게 추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뭐 이렇게 푸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라와 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라하고 마는 뭐 답이 이제 불연속인데, 뭐 불연속의 이유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라 같은 경우에 라 제시문은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300kWh까지 어떤 비례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다 깨져버리니까 연속이 아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마제시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질문이 3번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과 질문 2에서 답변한 단어 혹은 개념. 그럼 질문 1에서 답변한 게 연속이고 질문 2는 불연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속과 불연속의 관계에 유의하여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예를 하나 이상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의 관계에 유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 경험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느 말에 많이 묶여버리냐면 지원 전공 분야라는 말에 많이 묶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꼭 뭐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지원한 전공하고 관련시키려고 참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의예과라고 하면은 이제 의학과 관련된 의학과 거. 관련된 거.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고등학생이 개뿔 알아도 의학을 알아도 안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런 강박관념인데 지원 전공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거?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예, 예라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넓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고려대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고려대 학교 우리 이제 고려대 학교는 물론 와 하는 느낌이 있지만은 예. 고려대 학교가 학생들을 예. 어차피 고등학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고려대만 간 게 아니라 다 고등학생들이야, 고딩들이야. 출제 범위도 다 예. 고등학교 출전해서 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고등학생이면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하면은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의학을 지원했다고 가정을 하고 의대를 지원했다고 기분은 좋아지네 갑자기. 네. 근데 의학에 대해서 난 개뿔도 진짜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하지만 의학과 관련된 이제 요소가 관련된 거. 그래도 내 머리는 계속 의대에 지금 삘이 꽂혔어요. 그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뭘 배웠나? 개구리 해부하던 거 생각할까? 뭐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범위를 넓힌다면은? 뭐 그냥 교육 과정 안에서 네. 뭐 사실 이제 의학과라고 하면은 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생명과학이 있을 수 있고 예. 뭐 사실 생명과학뿐만 의학과 관련되냐 뭐 화학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수학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넓게 해석하셔도 그렇게 뭐 사실 뭐 의학과인데 뭐 뜬금없이 뭐 음악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예. 이상하지, 그지? 예. 예. 아니야, 음악으로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 물론 그렇긴 그럼 하죠. 음악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아 그건 정말 답변을 잘하면은 예. 정말 그 대박이지, 안에서 정말. 대박이죠. 예. 예.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창의성이 막 돌아갑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이거든요. 음은 소리야. 소리는 파동이야. 파동으로 귀를 울려서 치료를 한다. 이거 좀 심하다, 그지?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네. 이 예는 근데 음악의 예가 전공 분야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죠. 재밌는 너무 얘기 나올 것 좀 같아요. 예. 엇간 것 같고. 예. 뭐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건 나왔어요. 뭐냐면 생물을 아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생물하니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네. 뭐냐면 지금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것을 넣어서 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세포막이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막이라는 이 둘러싸여 있는 공간 속이 바로 생명이고 그 바깥이 뭡니까? 그게 비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세포막에 의해서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연속이 난 거죠. 생명이라는 것과 비생명 분명히 다르니까 불연속이 된 건데, 근데 또 하필이면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세포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어떤 이동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노폐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동시에 바깥에 있었던 어떤 물질들이 생명체 내로 들어와야 생명 활동 내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한다면 세포막이 그러니까 불연속, 경계를 구분하는 불연속의 역할과 동시에 물질 이동의 통로로서의 연속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뽑아 주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당연히 뽑아드려야죠. 그러면 수학 가지고 하면 뭐가 있을까? 수학과 뭐 지원하시면. 수학에서는 이제 뭐 이석 선생님 들어주신 예는 또 한 가지 사례에서 거기서 이제 특성적인 게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거였고, 뭐 수학은 근데 연속 불연속을 이제 학생들이 수학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정말 쉽게 얘기하는 친구는 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 얘기할 거고. 그거 있겠구나. 그거 괜찮네. 근데 아마 이 정도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뽑진 않을 거고, 네,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연속 불연속이라는 키워드는 없지만은 그 키워드가 안에 숨어져 있는 게 어떤 게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요? 이제 수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수체계? 수체계가 뭐지? 그 이제 띄엄띄엄 있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있는 수가 있고, 예, 사실 중학생도 답할 수 있는 뭐가 있지 그게? 중학생이 하는 게 뭐가 있지? 띄엄띄엄. 뭘까? 얼핏 생각 안 나는데 뭐 힌트 좀 주세요. 예? 이게 수 배우셨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 1, 2, 3, 4. 1, 2, 3, 4 그쵸?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1, 2, 3, 4가 띄엄띄엄 있죠. 아하. 1, 2. 그러니까 자연수. 그쵸. 그러니까 1과 2, 2와 3. 띄엄띄엄이네. 그리고 이제 1 옆에 누가 계속 붙어 있는 수도 있죠. 1점 얼마 뭐 이런 것들 말하시는 네, 건가? 계속 붙어 있는 수가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연속이 되는 것이네.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그러니까 1점 얼마는 이건 뭐지? 유리수인가? 근데 정확하게 또 수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유리수는 조금 불편하고요. 불편하고 네, 뭐라고 조금 해야 돼? 더 가셔서 그냥 확실한 그 실수. 그쵸. 네. 실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실수는 연속 체계가 돼버리네. 자연수에 비하면은 연속이네. 뭐 대단한 거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뭐 이 선생님 과학에서 뭐 또 의학과 지원하는 친구들 말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과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글쎄 뭐가 있을까?
물리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서로 다른 물체가 있어요. 얘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각각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둘이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불연속인데 이렇게 충돌했을 때 운동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니까 연속. 전제 조건은 이게 있습니다.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물리에서 그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힘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힘이 뭐를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뻥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B라고 하면 A가 B에다가 힘을 가하고 동시에 B도 어떻게 하는 거죠? A에다가 힘을 가하는데 그 순간 뭔가 벌어지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의 교환이 벌어졌다. 이런 게 괜찮잖아요, 그죠? 매개체를 두고서. 그러니까 아까 생물 쪽에서 세포막이 매개가 되어 연속과 불연속을 나눠줬던 거고. 그럼 다시 가만 있어봐. 그 자연수, 실수, 연속, 불연속. 기하면 거기 뭐 매개가 될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죠? 이제 매개를 만들려면 또 만들 수 있죠. 뭐를 매개를 넣을까? 교과 수준에서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사실 이제 수학에서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아하! 극한 개념이 그게 매개가 될 수 있겠네, 그죠? 빙고.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대학교 버전이 약간 섞여 있는 거라 예,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딱 필이 오긴 오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극한으로 설명을 안 하면 나 힘들어요. 그럼 힘들 것 같고. 또 뭐 있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연속, 불연속.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떤 거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뻑 드네. 그러니까 산화가 그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잖아. 네네네. 환원은 뭐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전자가 매개체가 돼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네. 이제 화학까지 했으니까 이제 지구과학 하는 지구과학에 친구들 뭐가 아쉽지 않을까. 지구과학의 사례로 뭐가 있을까? 지구과학의 사례로 지구과학 하면 지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지진도 있고 우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 자체는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거죠. 공간에서 이제 독자적인 존재인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이 나중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진파가 전파의 형식으로 바뀌어서 외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파가 뭐 행성과 행성을 연결해 준다? 좀 이상하다 이거. 좀 고민 뭐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사실 그 지구과학 지원한 친구들이 그 이 지구과학 찾으면 좀 어렵다면 말 그대로 지구과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구과학 안에는 사실 생물도 있고 그 생태계라는 개념도 생명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하긴 하네. 그러니까 지구가 그 기권, 암권, 수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개가 또 뭐가 있냐면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생태계가 매개가 돼서 암석이 풍화되고 바람에만 풍화되는 건 아니죠. 그 곰팡이 몇 번 쓸어보니까 바위가 부서져 버리거든. 그래서 흙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리고 뭐 물의 순환? 예, 물의 순환도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물이 매개가 돼서 그러면 되겠다. 물이 없었다면은 적도와 저 극지방의 에너지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불연속이었을 거라고. 근데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적도 바다에서 이 구름이 돼가지고 저기 북극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근데 요새 너무 추워. 그것도 괜찮네. 그죠? 의외로 참 많네.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아마 처음 문제를 봤던 친구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전공 분야에 이제 눈이 닫혀서 야 내가 대학교 전공을 미리 공부하고 가야겠네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사실 얘기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심지어 중학교까지 나왔어. 그렇죠. 누구나 다 접했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이게 진짜 내공을 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내 몸에 체화되어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그죠? 가령 자연수 실수 같은 경우도 그거 얼마나 단순한 건데. 예? 그냥 1, 2, 3, 4는 자연수다. 또 실수 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이거를 갖다가 어떤 연속, 불연속의 개념으로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짱이지 그게. 그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연속, 불연속을 이어붙여 가지고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암담한 거 합시다. 4번.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 제시문 있어요. 제시문 잠깐 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 피날레를 장식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4번 질문 1과 2에서 답변한 단어,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바에 나타나는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이유를 말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지 신문 한번 볼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을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부른다. 사회문화현상에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개연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에 모든 사람이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는 것과 같이 사회문화현상은 일정한 인과성을 보이기보단 경향성이 있을 뿐이다. 갑자기 저도 이과거든요. 유대영 선생님. 아 저도 진성이과죠. 이게 뭐야? 이 나더러 뭐 하란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해? 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구나 사회문화는 나 전혀 관심이 없거든. 아 그래도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 다 까먹지. 내가 머릿속에 남기고 살겠습니까? 이거 어째야 돼요? 뭐 연속, 불연속을 넣어가지고 뭐 어쩌라는 소리야 이게? 보이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갑자기 그보다도 난 지금 딱 머릿속에 든 게 평소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시작하고. 그쵸. 왠지 철학책 한번 펴야 될 것 같고. 그지. 예. 뭔가 심오한 철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뭐죠? 2년 전이든가 그때 연세대학교 그 강학논술 생물에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드디어 생각난다. 그게 생물에 뭐가 나왔었냐면 신채호의 신채호 역사학자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 뭐 이런 게 나왔었고, 그 전 연도에는 박두진의 수필이 나왔었거든. 그때 이제 생물 실험 치러 들어가는 애들 머릿속이 진짜로 하얘졌지. 그래서 뭐 소설 쓰고 나왔다 막 블라블라 했었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논술 문제, 갑자기 내가 논술로 이제 세긴 하는 건데, 논술 문제에 대한 평이 뭐였냐면 뭐 자연계 학생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랬었거든. 아니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인문학적 소양이니까 지식이 아니라 뭐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란 거는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넓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죠. 넓게 보면. 맞네. 예. 근데 이분 어찌 해결해야 돼? 제시문도 뭐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키워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보이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보이는 게 개연성, 뭐 경향성, 인과성.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해 주세요. 네,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깡통이지. 나는 완전 이쪽 깡통이야. 일단 저는 이제 전공도 수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보이는 거는 함수가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 함수가 어디 보여? 네, 여기 이제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떠나는데 모든 사람이 떠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고 있고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게. 네. 그게 그 뭐지? 집합이든가 거기에 나오던 건가? 어디에 나오지 그게? 뭐 그냥 함수가 뭔지를 잘 생각하면 되는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수랑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보이는 거는 일단 온도가 저는 보이고요. 온도. 그 다음에 떠나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온도라는 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몇 명 떠나냐. 이걸 가지고 저는 함수를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이게 연속적이냐, 이게 불연속적이냐. 이게 근데 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니라 좀 더워지면은 뭐 이만큼 떠날 거고 또 저거 하면 더 많이 떠날 거고 이렇게 저는 연속성을 이제 경향성이라는 거를 연속성에 대응을 시켜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답이라기보다. 확실히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좀 다르네. 원래 그 인문학이나 자연과학보다도 더 본질적인 학문이 수학이거든. 그리고 사실 사회과학은 뭐 수학적인 툴을 많이 쓰기도 하고 통계 뭐 이런 거 쓰는 그렇죠.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좀 갇혀 있는 시각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도 궁금하네요. 나 깡통이라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좀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사람과 사람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집단으로서의 사람이 보이는데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사람은 굉장히 뭐냐면은 독립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근데 일단은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휴가를 떠난다? 그것도 이제 대다수가 가는 경향이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그러려면 거기 매개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독립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이지만 불연속적인 사람이지만 이들 사이에 휴가를 간다라는 어떤 공감이라는 매개체가 형성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거든요. 이건 어때요? 저는 90점. 90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 볼 때는 이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 수학 가지고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제가 생각해도 그지? 이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메바처럼. 농담입니다. 왜냐면 쥐어짜서 지금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쥐어짠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불연속도 사실 여기에 저는 숨어 있는 게 이게 사회가 집단 전체로 보면은 이런 연속성을 띠는데 근데 개인은 불연속이죠. 개인은 내가 휴가 0.9만큼 갔어 이렇게 0.8만큼 갔어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그걸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이제 어느 특정 온도가 됐을 때 개개인은 불연속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0.9만큼의 휴가, 뭐 0.1만큼의 휴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OX만 있으니까. 그 0과 1이는 이진수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디지털 아날로그가 그치. 연속 불연속이고 뭔가 자연과학적인 얘기가 나왔네.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면 되는 거지, 그죠? 정 안 되면 저처럼 그냥 뭐 쥐어짜기를 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고려대가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이런 답안을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친구들 학생들이 이런 답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게 또 제가 제일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고려대가 왜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문제를 냈고 근데 채점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 4번 질문에서 느낀 게 이게 보통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아니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어떤 대학이 문제를 출제하고 나면은 이제 그 출제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 뻔한 말들이 인문학적 소양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언론 매체나 그런 데도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생각부터 팍 들게 돼 있어요. 이런 사회문화가 나왔어. 아우 자연계지만 사회문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학생들 또 이제 사회 문화 현상의 특성을 얘기하려면 뭔가 그 사회 문화에서 이제 그 문과 친구들이 배우는 어떤 뭐 학자나 이론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좀 비판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저기 면접하고 가면 그거 가르쳐요. 그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이제 친구들 쓰는 말로는 정신 승리한다고. 그렇지, 정신 승리. 정신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신 승리 일베말 아닌가? 인터넷에서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고려대가 사실 또 이런 문제 냈을 때 이것도 되게 많이 특징적인 것 같아요. 선택하라. 양자택일로 하는데 여기서 또 학생들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무언가를 하나를 꼭 선택하고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그거를 한번 또 보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 시리즈 이제 나갈 거지만 그 문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그 문항 순서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뭐 그럼 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이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바제 신문 가지고 4번 답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그럴듯하네. 네, 뭐 됐네. 이유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럼 됐네. 된 거고. 뭐 아니면은 혹시 선생님 경험하셨던 학생들 중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게 그거요. 그냥 쥐어짜다 보니까 아까 나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지. 그나마 이제 아까 이제 공감이란 내가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런 거 할 때는 좀 단어를 잘 선택해서 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끼리 떠들다 보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그렇게 또 쉽게 얘기하시면은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 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일단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외에도 여기에 이제 추가 질문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했었죠. 뭐냐면 그 시공간 얘기를 하면서 뭐 시간에 의해서 공간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또 이제 추가 질문으로 한다 그럼 한번 그 저기 뭐 물리학과라면 빤하지 그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런 얘기해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아인슈타인 하니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기 교과서에 있는 거 그 뭐야 그 기차 달리는 거에서 뭐 빛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상대성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길이 그러니까 시간 연장과 길이 수축 현상 그런 거 하면 될 거 없고. 아니면 저는 제가 이제 면접관이라면은 사실 가나다 라마 보면은
이게 3개, 2개씩 있다 보니까 하나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나머지 거는 이제 별 생각 안 하고 답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라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불연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라에 있는 사용량이랑 전용량 요금 보면은 예. 이거는 사실 그 연속 함수로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그치. 이제 그리면 연속 함수인데 함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이제 단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달리 구성을 하긴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비율이 사실 불연속한 거지 전용량 요금 자체가 연속한 건 아닌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너 정말 진짜 그거 연속 키워드 뽑아낸 거 맞아? 불연속 키워드 뽑아낸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도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형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뭐 또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머리가 참 의외로 참 단순해요. 그냥 이런 과제 시문 나면 인문학적 소양 생각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 시문 과제 시문을 보면은 이건 뭐 저기 혹시 기술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고, 낮에 시문 보면 생물이다, 뭐 다제 시문 보면은 뭐 물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가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제를 아이들이 아마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거 많이 봐야겠다. 네, 뭐 그런 쪽으로 가볍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뭐 많이들 이제 대비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쪽 말고는 뾰족하게 이렇게 수를 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이러한 어떤 제시문들을 갖다 이걸 꼭 과목별로 이제 갈라서 나눠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과목별로 나누는 것을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제 이런 말이 만들어요. 통합적으로 생각하라. 근데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뭐라고 할까,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고 할까. 통섭이라는 저는 단어가 더 떠오르는데. 그게 좀 몸에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부딪혀 보면은 이게 나름 저런 것도 또 필요하죠. 어떤 국어에서 얘기하는 어떤 독해력이라는 건 뭐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되게 총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죠? 여튼 이제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참 웃긴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에브리데이 하는 게 그냥 수능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수시는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입시라는 게 이제 수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뭐 면접 문제 보러 간다 하면 면접 말 잘하면 되는 거겠지 하다가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게 뭐지 막 깜짝 놀란다고. 뭐 깜짝 놀라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역량을 좀 높여가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너무 어떤 과목의 특정 과목의 한정지에서 좁게 보는 것보다는 좀 넓게 생각하고 좀 거기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다가 좀 더 제가 추상적인 차원으로 가자면 저는 이 고려대 문제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 일가를 딱 내그린 것 같아요. 너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니? 이거 공부 질문한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도대체 너는 공부를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거니? 이거를 던진 게 아닌가. 뭐 기존 수능이면은 공부 왜 하냐 하면은 일단은 수능 봐서 대학 가니까요. 그런 건데 사실 그러면 수능은 왜 보니 이 생각은 친구들이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거기 숨어져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그거 더 나가서 이제 말 그대로 사실 수능 같은 경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에 대해서 고려대가 좀 더 한번 이제 찌른 게 아닌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게 뭐 어떤 지식을 암기하는 거 그거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넘어서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유대영 선생님 수고하셨거든요. 다음에 또 수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